안녕하세요. 10분에 책 한 권을 풀어주는 수학쌤 이학주입니다. 오늘은 체온 1도 면역력이 5배 높아진다라는 책 세 번째 시간으로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참고로 우리 체온이 35도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요, 오한이라든가 판단력 저하, 그 다음에 의식, 소실, 부정맥 등의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고요. 체온이 38도 이상으로 너무 높아지게 되면 구토나 설사, 근육 강직, 경련, 의식 장애 등의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적정한 체온을 유지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 책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죠. 우선 오늘의 질문은요, 나만의 체온을 올리는 방법은? 이라고 한번 정해봤고요. 세 번째 부분이고요. 낮은 체온이 병을 부른다, 그러니까 저체온이 병을 부른다는 부분인데요. 본격적으로 저체온의 어떤 저체온과 질병과의 관련성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체온은 혈류의 약화를 부르고 대사가 줄어들면서 배설의 힘이 약해진다. 이 저체온으로 인해서 대사가 줄면서 결국은 어떤 소변과 대변, 이런 배설의 힘이 약해진다는 거죠. 그 배설의 힘이 약하신 분들은 체온을 올리는데 한번 신경을 쓰도록 하세요. 여자분들이 그래서 이제 변비나 이런 부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땀을 많이 흘리는 것도 냉증의 일종이다. 이건 좀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던 상식과는 다른데요. 땀을 많이 흘리면 당연히 열이 많아서 땀을 많이 흘린다 생각을 했는데, 이것도 결국 냉증의 일종이라는 거죠. 땀이 나면서 땀이 증발을 하면서 몸의 열을 뺏어가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저체온으로 인한 질병이 있는데요, 굉장히 많아요. 통증, 그러니까 일반적인 통증이 있고요. 위염, 알레르기, 현기증, 이명, 녹내장, 대상포진, 빈맥, 부정맥, 비만, 암, 심근경색, 뇌경색, 고혈압, 당뇨증, 고지혈증, 감기, 기관지염, 우울증, 어혈, 아주 그냥 셀 수 없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관심이 많은 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암이라는 건요, 우리 장기 중에서 체온이 떨어지는 위나 간이나 대장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생기죠. 그래서 우리는 들어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따뜻한 장기인 심장암, 비장암, 소장에는 암이 없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뭐죠? 따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고체온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장기에 암이 있다는 얘기는 듣지도 못했고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왜냐면 이제 따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만큼 체온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병 상태를 방치하면 큰 병이 된다. 그러니까 미병 상태라면 쉽게 해서 뭔가 컨디션이 좋지 않은 어떤 계속적인 상태인데요. 이게 계속 상태가 유지가 돼서 방치가 된다면 결국은 큰 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일코 외양간 고치나 외양간 고치기 전에 몸에 뭔가 증상이 있으시면 그 증상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시고 거기에 대한 어떤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요, 혈액의 오염으로 나타나는 질병인데요. 혈액이 오염이 되면요, 발진, 염증, 동맥 경화, 고혈압, 암, 또 암이 연결되죠. 암세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암세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그동안의 어떤 선입견을 갖고 있었는데요, 혈액의 오염에 대해서 혈액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긴급 장치로서의 어떤 세포가 암세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암세포 하면 무조건 안 좋은, 나쁜 이런 개념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암세포가 생겨난 이유를 알게 되면요, 우리 몸에, 즉 혈액의 오염을 정화하기 위해서 만들어냈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은 뭐가 급선무겠습니까? 혈액의 정화가 급선무가 되는 거죠. 혈액을 정화해야지만이 우선적으로 암에 대해서 저항력을 기를 수 있고 면역력을 기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혈액을 정화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 거냐?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냉증을 피하고, 냉증이라는 건 몸이 찬 거죠. 그러니까 저체온을 피하고, 과식을 피하고, 그 다음에 온증과 소식하라. 정답은 나와 있어요. 몸을 따뜻하게 하고 소식하라는 거죠. 이런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안 좋다, 뭔가 몸에 질병이 생겼다, 그런 몸을 따뜻하게 하고 음식의 양을 줄여야 되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아픈 환자들한테 입맛이 없다는 거는 자연스러운 병에 대한 어떤 발현인데, 그 어떤 행동인데, 몸의 자연스러운 행동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음식을 더 많이 먹어라 라고 얘기한다는 거는 오히려 병을 더 부채질하는 거죠. 입맛이 없는 경우는 입맛이 없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뭐 몸에 어떤 증상이 안 좋으신 분들, 건강하신 분들이 입맛이 없는 경우는 오히려 소식이나 뭐 금식도 괜찮은 것 같아요. 금식을 하시고 하시면 되고, 혹시라도 이제 몸에 지병이 있으신 분들은 꼭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하시길 바랄게요. 모든 질병의 증상은 공통적인 게 있는데요. 발열, 열이 는다는 거죠. 그 다음 식욕 부진, 이 두 가지는 이상한 게 아니고 우리 몸의 질병에 대해서 싸우는 거예요. 싸우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나타난 증상인데요. 그러니까 몸의 자연적인 치유 반응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질병에 대해서 어떤 발열과 식욕분이 나타난다고 했을 때 너무 무섭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아, 이건 내 몸에서 자연적인 치유 반응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가 뭔가 그 의학적인 지식을 알게 되면 내 몸에 나타나는 증상에 대해서 좀 더 정확히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꼭 이 건강 관련된 책들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또 이 건강 관련된 책을 읽었으면, 우리가 항상 책을 읽는 목적이 뭡니까? 읽었으면 실천하는 거죠. 읽고 실천하지 않는 거는 그냥 취미 생활일 뿐이에요. 그래서 꼭 일독일행 하시는 습관 들이시기를 바라고 응원할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행복한 하루를 선택하세요. 감사합니다.